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EV9 2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V9 GTL에 탑재될 HD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대차보다 먼저 또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HDP가 아니라 기존의 ADAS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HDA2가 있죠.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핸들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태까지 현대기아차에서 적용됐던 것은 토크 인식 방식이라 그래서 핸들을 좌우로 돌려줘야지만 살짝 힘이 가해져야지만 핸들을 잡고 있다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EV9에 적용될 핸즈오프 인식 방식이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손가락만 대고 있어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HDP를 사용해서 3단계 자율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전방을 주시를 안 하면 똑같이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센서가 어디엔가 탑재가 되어 있겠죠. HDP를 놓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해놓은 것이죠. 자, 이제부터 EV9의 충전구를 보실 텐데요. 육각형 형태의 오픈도어가 있고 이것을 열면 충전구가 보입니다. 충전구의 좌측은 기역자 형태의 충전 상태 표시등이 있고요. 한 칸의 충전 상태는 25%겠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아랫부분에 덮개가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아예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의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들은 이 부분이 끈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덜렁거리고 보기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이게 나쁜 게 뭐냐면 충전을 다 하고 나서 마개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충전 커버는 닫히는데 이게 끈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충전구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돼요. 꼭 내연차에서 충전구를 닫지 않고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EV9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행여 내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열어놨다 하더라도 충전 커버가 닫히면서 플라스틱 부분이 같이 닫히게끔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거죠. 디자인을 잘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제야 이거를 이렇게 EV9에 먼저 적용을 시켜준다니. 심지어 제네시스 전기차도 이런 플라스틱 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V9에 이런 것이 먼저 적용이 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충전구 캡의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싼티나 보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은 잘했다. 사용자의 미관상, 사용 편의상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도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종에서는 충전을 할 때 램프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EV9에서는 충전구에 당연히 보조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량이 충전기에만 집중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란이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부분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EV9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 핸들은 히든 타입인데 넥소에 적용되었던 그런 방식이 적용되었고요. 이런 방식은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퇴짜 맞을 일이 없죠. 기존에 나와있던 아이오닉 5나 6, 그 다음에 EV6 같은 한쪽만 열리는 그런 방식은 세차장에서 세차기가 돌아가면서 헝겊이 그곳에 걸려서 차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동 세차장에서는 전기차는 세차를 못한다고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팝업이 안 돼 있는데 걸리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도어 핸들이 팝업된 상태에서 세차장을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EV9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실수로 팝업을 시켜놓고 진입을 해도 홈것 같은 것이 이곳에 걸릴 일이 없는 것이죠.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자, 이제 전기차만 갖고 있는 프렁크를 한번 보실 텐데요. 물론 전기차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미드십 차종은 프렁크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내연차에서 2륜인데 엔진이 뒤에 있다, 후륜구동 모델이다 이러면은 프렁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차는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에서는 프렁크가 존재하죠. 지금 보시는 이 프렁크는 EV9의 4륜의 프렁크예요. 4륜의 프렁크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쓸만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위에 선반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별도 구매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렁크 왼쪽 편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보닛을 열 수 있는 버튼이에요. 아니, 왜 프렁크 안에 보닛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할까요? EV9의 프렁크는 별도의 덮개가 없거든요. 기존에 나와있던 아이오닉 5는 프렁크에 별도의 도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EV9에는 별도의 도어가 없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면서 밀폐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본네트 오픈 버튼을 넣어놓은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만큼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들은 모두 4륜이었고 2륜의 프렁크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큐레이터를 담당하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 2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트렁크에 본닛을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넣을 때 실수로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튼에 캡을 달아주었어요. 캡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달아준 게 어디예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EV9의 내부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내장재 자체가 도어 트림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온통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는 하지만 이 플라스틱 감각이 나는 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환경 소재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8,9천만 원, 7,8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핸들 버튼도 그렇게 고급져 보이지가 않아요. 기존의 기아차에서 나왔던 버튼 배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포어스코프 형태의 핸들이고요. 아래는 살짝 D컷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도 상당히 널찍하게 좋아요. 인포테인먼트 부분 아래쪽에는 햅틱 반응을 탑재한 버튼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선하게 다가오더군요. 기아차에서는 이것을 히든 타입 터치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열 좌석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시트가 있고요. 3열과 마주볼 수도 있고 보호 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전시키는 방법이 레버를 당겨서 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도 된다는 게 어딥니까? 기아 측에서는 이것을 2열 스위블 시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180도와 90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열의 레그룸은 상당히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센터 콘솔 역시 2열에 탑승한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무드램프가 이곳저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기 좋아요. 썬루프는 더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오픈이 되는 형태고 뒤쪽에는 아마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썬루프 자체가 앞뒤 모두 널찍하고 앞쪽 뒤쪽 모두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어서 햇볕이 뜨거울 때는 닫아 놓을 수 있고 열고 닫고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1열 썬루프는 음성 명령으로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썬루프 자체도 아마 옵션으로 나오겠죠. 이 부분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부분이고요. 운전자의 편의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놓은 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위치 자체가 운전자가 핸드폰을 쉽게 집어들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약간 뒤에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USB 포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빌트인 캠 카메라에 메모리 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데 이것도 다른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편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센터 콘솔 역시 디자인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EV9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고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겠죠. 전면부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을 했는데요. 한 줄로 구현을 한 것이 아니라 위아래 다 비추게 해갖고 은은하게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참 독특합니다. 컵홀더인데 센터 콘솔에 컵홀더가 있는 게 뭐가 독특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이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면 컵홀더 가이드가 나오고 다시 접어놓으면 더 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V9이 이런저런 요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센터 콘솔 아래도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은 커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대용량의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고요. 가만 보면 EV9은 이곳저곳 독특하고 특색 있고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역력히 묻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2열 공간을 보실 텐데요. 2열 공간의 레그룸은 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 센터 콘솔 뒤에 수납 공간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옵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2열 레그룸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앞좌석을 갖다가 중간 정도 뒤로 밀고 2열 좌석은 맨 뒤로 밀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키가 177 정도 되는데 레그룸은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체감상으로는 내부 공간이 팰리세이드급하고 거의 같거나
같거나 조금 더 크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휠베이스가 3100이었는데 그것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데요. 2열에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고 온도까지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열에 송풍구가 별도로 또 존재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제가 손으로 한번 대봤는데 제일 세게 해놓고서요. 상당히 강한 바람이 나오니까 냉난방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겨울에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PTC 히터를 데우기 때문에 아무리 히트펌프가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3열 시트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편하게 앉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성인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팰리세이드도 이것과 비슷하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2열 수납 공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활용성을 높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옵션이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또 모르죠. 어떤 것과 묶여있는 옵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트림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열 수납 공간 이거 깊이 깊은 거 보이시나요? 엄청 깊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선반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음료수를 놓기에는 좀 그렇지만 과자 봉지라든지 음식물을 다른 것을 놓고 먹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1열 시트에 부착된 수납 공간인데요. 깔끔합니다. 현대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열에 C2C 충전 포트가 또 있어요. 현대차는 대부분 보면 센터 콘솔 후면에 있는데 기아차는 EV6부터 시트 후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열 부분인데요. 3열에도 컵홀더가 존재하고 스피커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도 되고요. 시트를 뒤로 젖힐 수 있으니까 레그룸이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EV9의 헤드룸은 박시한 형태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앉아도 그렇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쾌적하다, 넓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EV9의 상품성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직 1회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차량의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외부 치수를 보시게 되면 알려진 외부 치수는 모하비보다 훨씬 크거든요. 전장이 80mm가 크고 전폭이 60mm가 큽니다. 전고는 35mm가 작지만 그래도 전혀 작은 차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형 차량에 속하고 물론 뭐 미국으로 따지자 그러면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대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건 간에 휠베이스 자체도 모하비와 비교하면 205mm나 더 커요. 이것은 테슬라 모델 Y와 비교를 해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외부 크기에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넓기는 넓습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목표는 약 500km라고 합니다.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떤 매스컴에서는 뭐 540km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EV6와 아이오닉 5를 비교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EV6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의 모델하고 아이오닉 5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의 모델하고 어떤 트림을 해놓은 거냐면 이륜의 19인치 모델을 해놓은 거예요. 즉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트림으로 비교를 해놨는데 그렇다 그러면 EV9 역시 19인치의 이륜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500km인데 제일 낮은 등급의 기준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그러면 4륜의 21인치는 400km 초반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아직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부 기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9천만 원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차량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격이 나온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승차감입니다. 시승을 해봐서 승차감마저 좋다 그러면 7, 8천만 원 되는 것에 대한 상품성은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변수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기아차가 개발해온 발자취를 보았을 때 승차감은 어느 정도 담보를 한 상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가격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격이 오픈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전 계약이 4, 5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고 GTL 버전이, 그러니까 HDP를 탑재한 트림입니다. 이 버전은 하반기 정도에나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EV9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HDP 기능은 경험을 못 해볼 것 같아요. 시승 때도 못 해볼 것이고 하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GTL은 상품성이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품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잘 나온다면 이 전기차는 대박을 칠 전기차인 것은 확실한데 가격이 관건입니다. 가격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사전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승 계획이 잡힐 거예요. 아니면 사전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시승 계획이 잡힐 텐데 그때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